140쪽. 오늘 140쪽, 142쪽, 144쪽까지만 나갈게요. 진도 나간 데까지 숙제해 오시면 됩니다. 그게 다 아니에요. 맞아요. 안 돼요. 대단한데요? 와. 서플라이스. 아, 나 네. 이거 너무 싫어. 교재 끝까지 다 해오시면 되고요. 뒤에 초록색으로요.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요. 그것까지 싹 다 풀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돼요? 3단원, 4단원 그거까지 싹 다 풀어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검사했는데 안 돼 있으면요. 쫓겨나요? 버릴 거야. 2층에서 떨어지기. 지워버릴 거라고. 까꾸로. 까꾸로. 아니면 치즈볼 사기. 치즈볼 먹고 싶어. 말소리도 죄송합니다. 얘들 이상해. 신경계 갈게. 신경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받으려고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제라고 나왔네요. 그죠? 우리 시각에서 시각신경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죠. 피부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이 있었죠. 청각에서도 청각신경이 있었죠. 네. 후각에도 후각신경이 있었죠. 미각에도 미각신경이 있었죠. 그게 어디로 전달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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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뇌에서 또 이렇게 판단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이무진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죠? 아씨 어떡하지? 도망갈까? 눈을 감을까?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판단하겠지. 그죠? 그리고 주먹이 날아가게 하겠죠. 네? 맞습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주먹이 날아가도록 또 그거를 또 전달해주는 신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어디로 가겠어? 이제 근육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 걸 우린 신경계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한다고? 신경계. 자, 신경계의 가장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뉴런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 뉴런. 뭐라고? 따라서요. 뉴런. 그림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후. 긴 거는 1m가 넘어요. 우후. 근데 그 1m가 어디 들어있어요? 척수. 신경. 허리? 지게. 허리? 아래까지 더 쭉. 쭉 해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해져 있어요? 여기 쌤 근데 이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1m가 안 되면 어떡해요? 너는 아니야. 너는 1m 되는 거 없어. 네. 사람에 따라서 1m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척수 길이가 2m. 쌤 만져봤어요? 어? 만질 수가 있어요? 에?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몸속에 있으니까 만질 수는 있겠죠. 해부해가지고 손 넣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요거 뭐라 그래 여기 요거. 아킬레스건. 그렇지. 이거 끊어지면 죽어요? 끊어지면 걸어. 여기가 마비가 일어난다고. 여기에 신경이 들어가 있거든. 뉴런이 들어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구멍을 내. 구멍을 내. 구멍을 내서 잘라갖고 구멍을 내. 구멍을 내갖고 쫙 찾아가. 얘가 신축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끊어지면 이렇게 쑥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이렇게 끄집어 쭉 잡아당겨갖고 연결하는 거야. 이상해요. 그냥 안에 있는 거 꺼내서. 그래야지. 그럼 만질 수 있게 한 거네요? 너 왜 자꾸 그렇겠죠. 유련이 뼈 리언 말고요. 런이요. 런. 유런 뉴런. 유런 런. 런 런. 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씨. 척수라니까. 척수가 뭐예요? 신경계에 속해요. 척수가. 척수가 뼈예요? 자, 아니라고요. 척수를 보호해주는 게 척추. 그게 뼈고요. 척수는 물 숫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렇죠. 어쨌든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사람이에요? 뉴런이. 어리새가다. 막 이렇게 꼼짝꼼짝 움직여요? 예수 닮았다. 아 제발. 자, 어쨌든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우린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 가지돌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가지돌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우린 뭐라 그러느냐? 싹돌기. sak돌기라고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대가리. 신경세포. 신경세포체라고 그래요. 신경세포체. 됐나요?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하나 뭐? 가지돌기. 하나는 신경세포체. 또 하나는 축삭돌기. 뭐라고? 축삭돌기. 뭐라고?
축삭돌기. 가지돌기는 뭔 역할을 하느냐? 정보를 받는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만 해요. 수용. 뭐 하는 거나? 수용. 받기만 한다고 받기만. 전달을 해줘 안 해줘? 안 합니다. 못 해줘 못 해줘. 그런데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뭐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전달. 전달. 그거를 조절하는 애가 느그 신경세포체. 여기 뭐 들어가 있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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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핵이 신경세포체에 들어가 있다고. 뭐 하는 애인데요? 핵이 이제 주 역할을 하죠. 생명 관련 시스템 같은 거 이제 조절을 해줘. 거기에 유전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DNA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자, 가지돌기.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뭐 한다? 받아들인다. 별표. 자극을 받아들이는 느그 가지돌기. 가지처럼 생겼잖아. 신경세포체에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축삭돌기는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뭐 해주는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이래요. 그럼 결론은 그 자극이라는 게 가지돌기 1번, 2번, 3번 요 순서대로 자극이 전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이해 가셨어? 왜 얘는 자극을 뭐하고? 받고 얘는 자극을 뭐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전달만 해준다고. 얘는 뭐만 한다고? 받기만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다른 뉴런이 요 옆에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짝딱딱 짝 짱짱짱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까지 온 자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얘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 그럼 그 자극이 또 쭉 타고 일로 가겠죠, 그죠? 그럼 또 옆에 또 다른 뉴런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자극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거꾸로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자극을 여기서 받았다라고 친다면, 이 자극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요. 하나의 유런 내에서는 축삭돌기 만탄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지돌기 쪽으로도 가기는 해. 가기는 하는데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왜? 다른 데로 전달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하나의 유런 내에서는 가지에서 어느 쪽으로? 축삭 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됐죠? 두 개의 유런 사이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축삭에서 가지 쪽으로 자극이 전달돼요. 요거 생각하자고. 구분되죠? 됐죠? 하나의 유런에서는 어디에서? 가지에서 축삭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는 거고 두 개의 유런이 연결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축삭에서 가지로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이해 갔니?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가 유런이 나와 있네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감각 유런, 연합 유런, 운동 유런 보여요? 네.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이죠? 자, 감각 뉴런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자극들 여러 가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시각, 피부 감각, 청각, 후각, 미각 받았죠? 그래서 미각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맛. 더럽게 못해.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은 거를 판단하는 애가 연합 뉴런이에요. 무슨 뉴런? 연합 뉴런. 눈으로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판단한 거를 뭐 해야 될까? 또 전달해야겠죠. 뭔가 자극을 받았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보세요. 민정. 이렇게 봤잖아. 이게 자극을 눈으로 보고 뇌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운동 뉴런으로 가고 이렇게 한 거야. 던져. 얘한테 패스한 거야. 알겠습니까? 예서! 자, 이렇게! 알겠어? 이제 하죠. 도전이죠. 예서! 자. 야구 선수였나? 알겠습니까? 자, 감각뉴런 볼게요. 감각신경을 이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 연합뉴런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중추신경계. 뭐라고 한다고?
중추신경계 뭐라 한다고? 중추신경계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였고 적절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라고 나왔어요. 운동신경은 운동뉴런이 운동신경을 이루고 연합뉴런의 명령을 받은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라고 나왔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네. 스타트는 자극,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각기관들, 그 다음에 감각뉴런, 그 다음에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 그 다음에 반응기관, 그 다음에 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보통 이제 반응기관은 뭐가 될까? 근육이 되겠지, 근육. 그죠?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려면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른쪽 플러스 강의 잠깐 볼게요. 신경계 구조 해가지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요 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의 이런 같은 애들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뇌와 척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중추신경계라고 하자 이거지. 뭐라고 하자고? 뭐라고요?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 그럼 연합뉴런. 걔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거지.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중추신경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뇌만 있을 것 같은데 그 뇌의 종류가 5가지나 돼요. 몇 가지나 된다고? 5가지. 그러면 뇌의 5가지와 척수까지 총 6가지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군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자, 일단 대뇌 먼저 갈게요. 대뇌. 크죠? 그래서 대뇌. 그죠? 그 뒤에 손해 보여요. 작죠? 네. 그래서 손해.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간, 중, 연. 간중년. 무슨 년? 간, 중, 연.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대손은 알잖아. 대는 전체적으로 감싸주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뭐? 손해고 중간부터 간, 중, 연. 그래서 무슨 년이라고? 간중년, 간중년. 간준연이라고. 왜 간을 줘요? 그러니까. 간중. 희한하네. 간중년이네. 와. 대소 간중년. 큰 소의 간을 준 여자. 그래서 대소 간중. 좀 그런데. 그쵸? 억지스러워요. 간중년은 괜찮네요. 간중년. 자, 대는 먼저 갈게요. 이내 읽어. 대뇌요? 네.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뉘어 네, 방구가 2개래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 담당. 오케이.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봐. 그거 다 대뇌가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시은. 네? 9구단을 외자. 3, 8에. 잘했어. 예서. 6, 3. 18. 3, 6에. 18. 이거. 9, 2. 잘하네요. 자, 그런 것도 대뇌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내. 남자예요, 여자예요? 저 여자. 이런 기억도 대뇌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게 대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니네가 이제까지 뇌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들이 다 대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손해 갈게, 손해. 이내 읽어.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 근육 운동 조절.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라고 되어 있죠? 호인이 뭐 생각나요?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래. 전정기관하고. 단거리간. 야, 방거리관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야. 단거리간은 못 들어요. 긴 두간. 예,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귀 쪽에 있죠? 귀가 우리 얼굴 쪽에서 뒤쪽에 있죠? 뇌 중에서 뒤쪽에 있는 게 누구죠? 손에? 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손에는 누구 생각해라? 귀. 듣는 거 말고 평형 감각. 이내 평행 감각 아니에요. 평형 감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에다가 귀 적어놔. 귀. 상이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알아요? 알죠?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못 타봤어요? 한 번도 이제까지? 진짜로? 진짜? 언젠간 타보겠죠? 아, 네, 참. 알겠습니다. 내가 더 잘 탄다. 무진이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알죠. 지가 무진이라는 거 인정한 거지 지금. 그쵸? 왜 이제 인정한 거야? 좀 응. 모르는 얘기하셨잖아요. 아닌데 나 이내 봤는데요? 쌤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윤이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오케이. 언제 탔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탄 게. 초딩 때 초딩 몇 학년 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지금 타라 그러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손해와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 습관 아, 이런 거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근육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닭 알죠? 닭. 꼭지요. 날아가는 새, 조류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대뇌보다 손해가 더 커요. 그럼 결국은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뛰어난 굉장히 뛰어나겠죠. 걔네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삐끗해갖고 자빠지는 거 봤어? 균형 감각이 뚜렷해요. 엄청 좋아요. 네, 그건 봤어요. 참새가 참새 뭘 먹어. 널 봐서 그래요. 충격받아서? 걔네도 눈이 있거든. 아, 실. 아니 쌤 그러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걔네보다 큰 가슴이 소리가 아프다.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새다가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요. 선생님, 예. 근데 그 비둘기 새끼가 참새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예요? 불어요. 진짜겠어요? 비둘기예요? 진짜겠어요? 달라요. 새끼 비둘기는 어떻게 애초에 종이 생겼을까요? 다름. 비둘기처럼 생겼겠죠? 비둘기처럼 생겼어. 아 진짜요? 애초에 참새랑 달라? 네? 예. 그 새끼 네. 우리 학교 참새 들었었는데. 손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안내 갈게요. 가안내. 체온, 체액의 농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가안내래요. 그러면 몸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나 안 되는가 뭐 하는 애야? 감시하는 애죠. 감시하는 애가 가안내예요. 그냥 감시만 해요? 감시도 하고 조절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열이 많이 오르면 낮춰! 그러겠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쌤 너무. 간내가 그런다고요. 무서워요. 열이 올리면 낮춰! 라고 하겠죠. 왜? 땀도 나고 어. 근데 안 낮아지면 그럼 병원 가세요. 그럼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간내는 뭐 하는 애라고? 감시하는 애야. 감시하는 애.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 뭐라고 한다고? 항상성. 유지를 감시하는 애가 또 조절해 갖고 감시하는 애가 누구다? 간내다. 간내. 됐습니까? 중간에 갈게요. 눈에 움직인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이라고 나왔죠? 지금 그거 딱 읽어보면 딱 누구 생각나? 눈. 그렇죠? 시각이죠? 선생님 얼굴 보세요. 여기 끝에부터 여기 턱까지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누굽니까? 코요. 눈이에요. 에? 이 세로에서 가운데 있는 게 눈이라고. 그럼 이마가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맞죠? 니도 그래요. 아니거든요. 지금 예서 보세요. 자, 우리 예서 다 얼굴 보세요. 예. 자, 지금 이면 여기 머리 끝에부터 턱까지 해갖고 정 가운데 있는 게 눈이에요. 코는 여기서 가운데겠죠. 그러니까 여기 돼요. 쌤 직접 이렇게 자로 재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 딱 봐도 딱 가운데가 눈이라니까요. 가운데 라인이 있는 게 눈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눈은 어디에 있다? 눈은 어디에 있다? 가운데. 그래서 중간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아, 집에 가서 거울 봐봐. 아 여기부터 여기. 예. 아니 거기 말고. 아 여기부터요? 거기부터 예. 이만 모르겠네. 예.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가운데 있는 게 눈이죠? 예. 그쵸? 무슨 내? 중간 중간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선생님 손가락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돌려. 고개를 돌리지 말고 눈동자만 돌려. 눈동자만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도 이렇게 돌려. 이게 안구 운동이야. 이거 지금 누가 시킨 거라고? 쌤이요. 중간내가 시킨 거라고. 알겠습니까? 예. 밝아지면 동공이 어떻게 되죠? 동공이 작아져요? 작아지죠. 홍채가 어떻게 돼서? 커져요. 이완돼서, 그쵸? 어두워지면 동공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커지죠. 홍채가 어떻게 돼서? 수축이 돼서. 그거 누가 시킨다고? 중간 중간내가 시킨다고. 중간내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거 볼 때 손모체가 역할을 해가지고 수정체 두께가 조절이 되죠? 그것도 누가 시킨다고? 중간내가 시킨다고. 근데 이 중간내가 우리 생명, 죽었다 살았다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했을 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 틀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켜보고 하죠. 그때 이제 동공반상 안 일어나면 중간에 다치. 문제가 있는 거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절했을 때도 이거는 움직여요? 돼요. 그래서 이게 굴한지 안 굴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가 기절한 척을 했어. 기절한 척을 했을 때 동공반사가 근데 그 동공이 막 뒤로 넘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기절한 게 쓰러진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얘가 쓰러졌어. 쓰러져도 동공반사는 돼요. 알겠습니까? 뇌가 응.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쓰러졌으면 눈을 이렇게 까짓고 봐도 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동공이 커져야 돼요. 근데 쓰러진 상태는 안 보였잖아. 네. 안 보니까 동공이 커질까 안 커질까? 안 안 커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구라에 치고 그러면 진짜 기절시켜줘야겠다. 뒷목 이렇게 쳐가지고. 알겠습니까? 뭘 굴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나는 기절했다라고 구라를 치고 있잖아. 네. 그런 상태에서 눈을 까 뒤집었잖아. 네. 그럼 안 본 척 하겠을 거 아니야. 쌤 안 그치? 크시네요. 안 본 척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 때리려고 하면은 얘가 그걸 보고서 놀랄 거 아니야. 놀래면 동공이 커진다고요. 안 놀랄 수도 있고. 이건 저절로 커지는 거야. 오 이렇게요? 놀라니까 커진다고.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럼 바로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칼 있죠? 칼로 이렇게 놓고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그건 기절한 게 아닌 거지 그거는. 기절했을 때는 안 커져요? 왜 안 커져? 그거 나 앞에 안 그럼 기절할 때는 죽은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거야. 안 보인다고. 의식이 없는 거잖아. 한번 기절할 기절해봐. 때는 내가 기절할 때는 이렇게 해도 안 커져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그다음 마지막 연수 뭐라고? 연수. 이제 뇌에서는 총 5가지 연수. 마지막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생명유지 활동 조절하고요. 기침 나고 재채기 나고 눈물 분비하고 이런 것들 중추를 누가 해준대요? 연수가 한대요. 연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재채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 의식하지 않았는데 재채기 할 때 있죠? 그런 거 연수가 한 거로. 그죠? 니네 일부러 하품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품이 할 때가 있죠? 그거 누가 한 거라고? 연수라고 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심장이 부탁 뛰어? 그거 연수가 한 거예요. 호흡이 가빠져? 연수가 한 거예요. 그 일부러 한 거네. 근데요 이 연수 있잖아요. 그럼 막 놀랐을 때 심장 빨리 뛰는 것도 연수. 그것도 연수하고 관련돼요. 그래요? 네. 설렜을 때 빨리 뛰는 것도 연수. 설렌 적 없잖아요. 요즘 생겼어요. 그 남자애 어떡해. 자, 척수 갈게요. 척수. 호연이 읽어. 뇌와 말초 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네, 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영이 일어서. 미안해. 책으로 보내. 앉아. 앉으라고. 걸터 앉으라고. 책 안쪽을 좀 더 당겨주세요. 완전 들어가. 쭉 앉아. 여기 앉으라고. 앉으라고 그냥 앉으라고. 쭉 들어가. 그러게. 쭉 걸터 앉아. 그렇지. 나 이제 여기 때릴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움직이지 마라. 안 되는데. 움직이기만 해. 힘 빼. 힘 빼. 진짜 끝까지 힘 쭉 빼. 쭉 빼라고. 그렇지. 힘 쭉 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아이, 근데 이거는 얘가 진짜 움직이는 움직이지 것 마라. 같은데요? 힘 빼. 힘 주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 힘 빼.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이거예요. 저 이거. 해볼래요. 이제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엄마. 진짜 그거 안 돼? 아? 아니 보여줬는데요. 아? 누가? 찍었는데? 네 다리여서 그래. 아니 친구 다리 후렸는데요. 반응 속도가 좀 많이. 후려서 그래. 때렸는데요. 어딜 저거 때려야지? 망치 어? 있잖아요. 어딜 때려요? 부르고 앞에. 볼다고? 무릎 때리는 거. 아니 멀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반대편이 나가지 않을까. 여기 꺾여진 데 있잖아. 그 밑에. 아. 요 밑에. 여기 요거 이렇게. 그냥 그럼 죽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 우리가 기절했어. 나 한번 해볼래? 일단 당장? 주먹 먼저 치고. 당장.
알겠습니까? 예, 그럼 뭐 똥 매려운 거, 오줌 매려운 거 그것도 척수가 알아요. 급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뭐 목 같은 거 밟았을 때 아니면 뾰족한 거 밟았을 때 발이 딱 들어올리시죠. 그것도 척수가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뜨거운 거 물체 잡았을 때 손 바로 띄죠? 그것도 척수가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바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거. 척수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알잖아. 다음 말초신경계 볼게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온몸에 퍼져 있어갖고 중추신경과 온몸을 연결해줍니다. 예. 감각신경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에 전달하고 운동신경 중추신경에 내리는 명령을 반응명령에 전달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율신경계 별표. 뭘 발표해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 네. 여기 있잖아 여기. 거기 있죠. 알아요. 교관신경과 부교관신경으로 구분되고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갖고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애들이 우린 뭐라 그러는데? 자율신경이라고 한대. 무슨 신경이라고 한다고? 자율신경계.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간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누가 조절한다고? 간내. 그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구분돼 있잖아, 그지? 그럼 하는 역할 비교되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뭐지. 나오겠지 뭐. 교감신경에다 적어놓으세요. 놀램, 긴장, 놀래? 초조함, 놀람. 화남, 놀람? 뭐 이런 거. 다 교감이에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에다가 놀람, 놀람. 긴장, 화남, 뭐 초조, 그런 거. 화나. 생각해봐. 니네가 놀래면 동공이 뭐 한다고? 커지겠죠. 커진다 그랬잖아. 얘 기저인지 안 기저인지 이렇게 이렇게 싹 들어. 여기 이렇게 되는. 초조? 초조. 설렘. 네 아. 설레면은 동공이 커져요? 설렘 심장 박근하면서 아니 난 안 커져. 비슷해요? 설렘도 커지면 비슷해요. 돼요? 이만큼 커지는 거 아니야? 설렘 먹고 싶다. 자, 그리고 호흡 운동이 빨라집니다. 그냥 놀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심장이 빨라져요. 그래서 소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것도 놀래고 그러면 오줌 싸고 그러죠.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래야지. 척수에서 보내버렸네. 너 어제도 쌌다며. 그 정도 놀라시면 돼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뭐예요? 그거 다시 릴렉스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 서로 계속 조절을 하는 거야. 계속 놀래기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또 부교감이 조절하고 또 다시 놀래고. 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둘이 교감과 교감부 신경과 우리는 부교감 신경을 둘이 서로 조절을 한다 이거지.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러느냐? 길항작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량작용.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내 몸의 신체 내부를 조절해 주는 거를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 기량작용. 무슨 작용? 기량작용. 요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플러스 강의 3번 좀 보고 갈까요? 특정 현상과 관계 깊은 뇌의 부위 구구단을 외자 누구? 되네. 더울 때 땀이 흘려. 아우 뭐 체험학 동안 큰 얘기야. 뭐야? 간내. 깜깜한 데에서 동공이 커지죠? 뭐야? 중간내. 운동할 때 빨리 버덕버덕 뛰죠? 뭐 이런 거 뛰죠? 그 뭐예요? 연습. 그건 더요? 뭘? 그 다음에 한 발로 서서 몸을 균형 유지하는 거? 균형 유지니까 손에 뭘 봐? 이거. 잘하네. 아주 잘하네. 기가 막히네 아주. 와우. 브라보. 남자. 개떡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볼게요. 의식적인 반응하고 무조건적인 반응이 있는데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대뇌하고 관련 있어요. 뭐가 관련 있다고? 대뇌하고 관련 있어요. 뭐가 관련 있다고? 대뇌하고 관련 있어요. 대뇌. 신이. 어이, 신아. 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대뇌하고 관련 있다고. 알겠습니까? 대뇌하고 관련 있어. 그런데 눈 감지 마. 눈 감기만 해. 이런 거는 대뇌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눈을 안 감으려고 해도 지금 까마져 안 까마져? 까마시잖아.
맞죠? 이런 거. 저도 영감이 잘했다. 자, 특징.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오래 걸려요. 아 대뇌 가면 오래 걸리죠. 그쵸? 맞죠? 그러면 나는 최대한 빨리 뭔가에 대해서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갔다가 내가 이렇게 아니 살살 이렇게 딱 때렸는데 얘 집에 가다가 이러면 집에 가다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빨리빨리.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도 있고 뭐도 있다 이거야. 무조건 만사. 빨리. 대뇌까지 가기 전에 미리 다 해결하는 거. 이해 가셨어? 아까 우리 빼쭉한 거 이렇게 딱 밟았을 때 바로 들죠. 이런 거. 빼쭉한 딱 박혔는데 자, 촉수 갔다가 연수 올라갔다가 그 위에 중간내 갔다가 간내 갔다가 대뇌 가서 뭔가 밟은 것 같은데? 큰일난데? 그럼 발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밑으로 다시 내려와.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발 가서 근육이 있는 데서 어깨 뛰라고 알았어. 뛰었어. 다 들어왔는데? 피 철철 흐르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대뇌까지 가는 것보다는 척수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이런 것들. 일단 해결하고 대뇌로 가자 이거지. 이해 가죠? 생각 없이 내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니하고 비슷하죠. 말 잘했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만사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누구와 관련 있다고요? 대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뇌에서 판단이 복잡할수록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대표적인 예로 주전가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낀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엉덩이로 후두른다. 그럼 반응 경로 볼게요. 자극,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눈이 되겠죠.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딸랐으니까. 맞죠?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갔다가 대뇌에서 척수로 갔다가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갔다가 감각기관으로 갔다가 팔의 근육으로 가고 반응이 딱 한다 이거지. 됐나요? 네. 그런데 무조건 만사 볼게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중추로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척수, 연수, 중간뇌. 아까 중간뇌를 상혁이가 몸소 보여줬죠. 이거요? 갑자기 뭐가 확 돌았을 때 아마 이제 동공이 확 터졌을 거고요. 눈이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막 그랬을 거다 이거지. 자, 알겠습니까? 쌤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넘어져요? 서 있는데. 자, 척수는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리는 거나 무릎 반사 아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연수는 재채기, 딸꼭질, 침 분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을 만들어야지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 원래 있는 침을 네가 모으는 것뿐이고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약간 시큼한 거 있죠. 시큼한 게 싹 들어가자마자 그냥 여기서 쫙 나오지. 에휴, 그거. 우리가 대뇌로 암만 생각해도 침은 안 나온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침이 막 질질 새죠 막. 그러다 생각하면 침 해야지. 먹었던 거 생각해도 침이 될 수도 있겠죠. 매운으로 한번 딱 생각하면. 아까 먹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동곤만사입니다. 동공만사. 뭐라고요? 동곤만사. 내가 암만 거시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대뇌로 작지마, 작아지지마 라고 해도 얘는 비추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작아져요.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들어요. 더럽게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을 무릎 반사,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구분되죠? 네. 경로가 훨씬 더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어떨까요? 더 짧겠죠. 중추가 대뇌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플러스 강의 2번처럼 그렇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B 그런 거. 쌤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얘를 보고 뭐를 보고? 얘를 보고 앞장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었다. 그러면 앞장을 밟은 거니까 감각기관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가서? 척수까지만 갔다가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서 반응기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지. 뭔 얘기지? 이해 갔죠? 갔나요? 네. 됐나요?
오케이. 142쪽 C 파트. 네. 뭐 문제 있네. 네. C. 되게 좋으신. 예, 그럼요. C 파트. 호르몬. 뭐라고요? 호르몬.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경을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야. 화학물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가로로 묶어갖고 별표 쳐놓으세요. 호르몬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민준이 읽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어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어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어서 만들어진다고. 내분비샘. 그럼 내분비샘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외분비샘. 외분비샘도 있겠죠. 들어와. 우리 수현이요. 수연아. 다 했어요. 응, 그럼 책 갖고 일로 오세요. 들어 그냥. 얼른 와. 자, 다시. 호르몬 어서 만든다고? 어서 만든다고? 내분비샘 어서 만든다고? 그런 내분비샘이 뭐 있느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따라하세요.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요딴 애들을 우린 내분비샘이라 그래요. 자, 위에서부터 얘기합시다. 뭐 있다고? 뇌하수체, 뇌 쪽에 있어요. 간내 쪽에 있어요. 간내 어디에 있다고? 간내 바로 밑에 있어요. 간내 조수 역할 해주는 애야. 알겠죠? 간내 바로 밑에 있는 거야. 그 이름 뭐라고? 뇌하수체, 뇌하수체. 간내의 아래, 간내 아래쪽에, 뇌 아래쪽에. 알겠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요. 목에 뭐예요? 갑상샘. 뭐라고? 갑상샘, 갑상샘, 갑상샘. 이네 옆에 앉아. 예서 옆에 앉거나. 그 다음에 부신 찾으세요. 부신. 뭐라고? 부신. 부신은 두 개예요. 몇 개? 부신은 몇 개? 두 개. 부신은? 두 개. 고구마처럼 생겼네요. 부신은 몇 개? 두 개. 두 개. 이네 저 예서 같이 봐줘. 책 좀. 수현이 책 없어요. 불쌍한 아이예요. 잘 돌봐주세요. 그 다음에 부신 바로 근처에 쭈글쭈글한 애 있죠. 이자, 이자. 뭐라고? 이자. 그만 줘라. 안 졸았어요. 오? 예, 이자. 그 다음에 여자는 난소, 남자는 정소. 요런 애들 우리 뭐라고 하자고?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내분비샘. 자, 2번 상영 읽어.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며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표적세포는 표적기관에 작용하고 적은 양의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라고 나와 있죠. 뭔 소리냐면 호르몬이 내분비샘을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호르몬은 없는데 예를 들어 털을 나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런 호르몬은 없지만 털이 나게 하는 호르몬이다. 근데 걔네들이 내분비샘에서 나오는데 따로 분비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혈액으로 그냥 보내요. 어디로 보낸다고? 그럼 혈액은 니네 몸속에 다 돌아다닐 거 아니야. 온몸에 다 털이 나요? 그렇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날 때 날 곳에서만 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디? 머리. 그 다음에 눈썹, 속눈썹. 또 어디 나요? 니네 콧구멍에도 내야죠? 뽑는다. 나죠? 또 어디 나요? 귀에도 나죠 좀. 그쵸? 또 어디 나요? 얼굴, 솜털. 그 정도 말고. 남자 이제 여기 시험 많잖아.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온 거잖아. 오늘 면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마스크 쓴 거잖아. 다 알아. 뭐 그런 거야. 여기 나고요. 또 어디 나요? 겨드랑이. 나죠? 그럼 겨드랑이 왜 날까? 배. 계속 움직이잖아. 마찰이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왜 나요? 움직이면 털이 자라나는 거예요? 털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마찰이 있잖아. 피부하고 피부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쓸릴 수 있지. 그거 방지하려고 털 이렇게 나는 거예요. 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요.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있잖아. 너 계속 이러고 있니? 보통 펴져 있잖아. 너 계속 이러고 다니니? 아니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있잖아. 하늘다람쥐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럼 마찰이 생기는 거라고. 니네 이제 사타구니 있는 쪽에도 털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 그래서 나는 거야. 그리고 냄새도 없애줘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 겨드랑이가요? 네.
털이 있으면 냄새를 좀 줄여준다고. 냄새가 주변으로 좀 빨리 퍼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냄새를 좀 없어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제모하죠.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뭐 데모그라타나 뭐 이런 거 빨리 뿌리잖아. 데오드란트. 아무튼 그렇고. 그럼 보면 왜 뜯어? 그냥 잘하게 하세요. 너무 싫은데요? 에? 진짜 너무 아니 긴팔 입고 뭐 반팔 입어도 잘 안 보이잖아. 반팔 잘 보이죠? 잘 보이는 이렇게 하면 아 반팔 입고 이러고 다녀요? 아니잖아. 친구 만나서 안녕. 안녕 이렇게. 안녕 이러면 되잖아. 이러고 하면 예. 안녕. 그럼 되지. 애초에 인사가 이거. 예? 얼굴 제로투. 벽 보고 묶으세요 이렇게. 다음. 그래서 표적세포, 표적기관 거기에만 딱 나게 해줘야 될 거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 상현이. 3번.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증이 네, 너무 많아도 병 생기고요. 너무 적어도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요? 뭐 그때 달라요. 각 호르몬에 따라서 달라요. 마지막 4번. 호르몬과 신경을 작용하는 비교 나와 있죠. 우리 좀 전에 신경했죠. 호르몬도 지금 잠깐 하고 있죠. 네. 자, 호르몬은요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표적 세포가 있으면 여기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신경은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죠. 유리언니 뭐? 좀 전에 한 거야. 좀 전에 한 거. 신결 전달 속도 누가 빨라요? 뉴런. 효과의 지속성은 누가 길어요? 호르몬. 작용 범위 누가 넓어요? 호르몬. 그거 비교되는 거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 또 내 정의까지 가로로 묶어서 별표 쳐놓으시면 됩니다. 쳤습니까? 네. 그러면 내분비산과 호르몬 해갖고 각각 호르몬들 내하수체에서 호르몬 3개 나오죠. 몇 개 나온다고? 3개. 내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나와요. 걔네들 역할들 나와 있죠. 생장 호르몬 우리가 이제 눈치 까죠.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이런 거지, 그지? 네. 키 크는 거. 안 보여. 다 컸어 이제. 너안 커도 돼. 너 어. 지금 180이잖아.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 안 맞아? 그 밑에 갑상샘에서 뭐 나온대? 티록신 나오죠. 티록신 무슨 역할 한대? 세포호흡 촉진한다 그러죠? 세포호흡 촉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니네 추울 때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지. 세포호흡 할 때마다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세포 많이 하려면 추우면 돼요. 그냥 막 마이너스 20도 있는데 가야 돼요? 네. 또 운동 많이 하면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니네 오른손 들어봐. 그 드는 동안에 니네 에너지 쓰잖아. 그거 세포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거를 조절하는 애가 누구라고? 티록신. 어디서 나온다고? 갑상샘. 그러면 얘 티록신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잘 나와야지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내하수체에서 야 갑상샘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갑상샘에서 아니 내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이 되겠지. 그럼 자극이 되니까 갑상샘에서 알았어 하고서 뭐 나올까? 티록신이 나오겠지. 됐나요? 네. 항인 호르몬 콩팥 알죠? 여기 있는 거. 아니 저기 방광 옆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두 개 있어요. 2개. 콩팥. 콩팥처럼 생겼다 그래서 콩팥이에요. 콩처럼도 생겼고요. 팥처럼도 생겼어요. 그냥 하나만 하지. 콩콩? 내가 안 했어요.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도 하죠. 신장. 신장. 심장 말고 신장. 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콩팥.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요. 뭐 만든다고? 오줌 만들어요. 오줌 만드는데 그 이제 오줌의 물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항인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라고 나왔지. 그럼 나는 지금 내 체내에 물도 부족해 죽겠는데 오줌으로 죽으라고 만들어 갖고 싸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때 이제 항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항인 호르몬 나와 갖고 야 씨 그만 싸 하고서 이렇게 물을
흡수를 많이 하겠지. 그럼 오줌량이 어떻게 될까? 적어요.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오줌량이 이제 적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줌량이 적은데 물이 좀 적을 때가 오줌이 센 노란 오줌이 나올 때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오줌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해갖고 땀 흘렸을 때. 그러면 가뜩이나 내 몸에서 수분량이 어때요? 땀으로 뺏겼죠? 근데 물도 안 쳐 드셨어. 그치? 그럼 내 체내에 물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런데도 오줌이 매려운 거하고 같이 싸면 완전 센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비타민 먹으면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때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항인형 호르몬. 어디서 나와서? 뇌하수체에서 나와서. 이건 니네 싹 다 외울 거야. 이따가 좀 쉬는 시간 주고서 딱 들어오자마자 끝나고 딱 들어오자마자 다 물어볼 거야. 못 맞추면요? 네? 너무 행복한. 알잖아요. 못 가죠. 어떻게 될지. 네. 돼요? 다음. 갑상샘 아까 했고요. 부신, 아드레날린 뭐라고요? 아드레날린 뭐라고요?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뭐라고? 에피네프린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둘이 같은 말이야. 어디서 나온다고? 부신.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말이고요. 어디서 나온다고? 부신. 어디서 나온다고? 부신. 심장박동을 촉진하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요. 혈압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 심장박동이 빨리 지네? 혈당량이 증가하네? 혈압 상승하네? 이거 뭐지? 설렜을 때, 놀랬을 때, 초조할 때, 긴장하고 막 그럴 때 막 그지? 동강 확장되고 그지? 소화 잘 안 되고 오줌 찔끔 싸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하고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자 뭐라고? 인슐린 들어봤죠? 그거 반대말 반대 역할을 하는 애가 글루카곤이에요. 뭐라고? 글루카곤.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도 서로 반대 역할을 하면서 몸에 조절을 해주겠네요. 무슨 작용? 기량작용.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하고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슐린은 혈당량을 뭐 시켜? 감소시켜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하나 더 있네요. 그 위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라고 적혀있죠. 맞죠? 그죠? 혈당량 증가하는 건 많은데 왜 감소하는 거는 인슐린 하나밖에 없지? 사람들이 진화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풍요롭게 먹을 때보다 없어서 못 먹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혈당량이 있어야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게 주우선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글루카곤이나 아드레날린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해갖고 부신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다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건데 혈당량 감소시키는 게 온리 하나밖에 없네. 누구밖에 없어? 인슐린밖에 없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 거야. 얘가 잘못되면 혈당량이 감소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 체내에 혈당량이 너무 많아지죠? 혈당량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을 뜻하는 거거든. 그게 너무 많아. 근데 보통은 콩팥으로 가갖고 대부분 포도당은 100% 재흡수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재흡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포도당이 오줌에 섞어서 나오겠죠? 포도당이 뇨, 오줌에 섞여서 나오는 병이다라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몸 왜 안 좋을까? 포도당은 자동차에서 포도당은 우리 몸에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연료 역할을 해주는 거. 기름. 오케이? 그럼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연료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군데? 포도당인데 그게 오줌으로 다 버려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걸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도 있게 하는 거고 머리도 쓰게 하는 거고 또 방어작용도 해주거든. 방어작용이 잘 안 되니까 합병증이 잘 걸리죠. 당뇨병? 그 당뇨병 위험해요. 당뇨병이 당뇨 많이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었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면 그 당을 줄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할은 뭐냐면 일단 간이에요. 간. 어디라고? 자, 여러분들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으로 가서 누구에 의해서?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다른 애로 바꿔줘갖고 저장을 해놔요. 글리코젠이라는 애로 저장을 해놓는다고. 젠. 저장을 해놓고서 나오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밥을 먹어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네. 됐지? 근데 밥을 안 먹었어. 그럼 배고파 안 배고파? 배고프겠지? 그거 저장해 놓은 거 있어 없어? 있지.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글루카곤이나 또는 아드레날린에서 이거를 저장했던 거를 다시 뭐로 바꿔서 포도당으로 바꿔갖고 혈당량을 다시 높여서 우리가 이제 또 세포호흡에 쓰는 거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해 가죠? 예서. 네? 뭔 생각해? 제가 저 쳐다봐요. 누가 쳐다봐요? 얘가요? 예. 그래서 왜 쳐다보지? 이제 좋아하니? 예서 건들지 마. 무슨 여자야? 그렇긴 해요. 건들지 마. 네, 따로 좋아하는 남자 있대. 아니라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연예인 닮았어요. 아이돌 닮았대요. 아니에요. 김태래? 깜짝이야. 안 닮았어. 다음 난소. 에스트로겐 뭐라고? 에스트로겐 뭐라고? 에스트로겐. 여자 2차 성징을 발현을 하죠. 2차 성징에 뭐 있어요? 뭐 골반이 넓어진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뭐 첫 월경을 하고 뭐 그런 거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 에스트로겐. 하나 더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좀 적어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뭐요? 프로게스 난소에서 하는 거예요?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요것도 여성 호르몬이에요. 이게 뭐 하는데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같이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 생리 기능, 생리 기능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테스토스테론. 뭐라고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테스. 테론. 자, 테스토 미안하다. 자, 테스토스테론 됐습니까? 에스트로겐 뭐라고? 에스트로겐 뭐라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에스테로겐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따가 외우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 지금 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딴짓 그만하시고 외우세요. 진짜 결제할게 결제. 외우세요. 뭐 외워야 돼? 외우라고. 외우세요. 싹다 배운 거 오늘? 일단 호르몬만. 있죠. 나는 왜 외운 거지?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 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죠. 넘겨서 144쪽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나와 있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생장 호르몬 결핍과 과다 둘 다 있는데요. 결핍 때문에 소인증 또는 소인증. 뭐 난쟁이들, 그죠? 난쟁이들, 넌 난쟁이는 아니야. 어쨌든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연애야 매우 작은 거예요. 예? 뭘 20세? 야 40 작은 거예요? 글쎄도. 다음 과다증 볼게요. 거인증. 소인증, 거인증.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게 청소년기 때, 성장기 때 과다증이 되면 거인증이 되는데요. 선생님처럼 다 큰 상태에서 어른이 이걸 걸리면요. 말단 비대증이 걸려요. 뭐예요? 백화진. 한 키가 3m까지 커요? 더 크지는 못하지. 근데 이제 눈, 생장판이 다쳤으니까. 눈 이런. 그러니까 뭐 손 끝에 부분이나 턱, 에? 이렇게요? 커지면 턱이 이렇게 점점 커지죠. 허리 영감 아니에요? 뭐 손, 발가락 이런 데가 커져요. 싫다. 그러니까 키는 그대로인데. 무지인데 얼굴, 손, 발이 체육만이야. 무진이 키가 몇이래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부사잖아. 머리 커지는 거예요? 네? 머리 커지는 거. 턱이 싫다. 코도 커지고 입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손도 되는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말단 비대증이에요. 싫다. 다음 티록신 갈게요. 결핍되면 갑상생 기능 저하증, 과다되면 갑상생 기능 한증증이라고 하는데 저하증이 되면요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해요. 난가? 그냥 니네는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요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요 체중이 감소해요. 그다음에 인슐린 결핍증은요 당뇨병 아까 잠깐 얘기했던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요 오줌에 당이 섞여가고 나오는 증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당뇨병 걸리면 살 빠져요? 살이 빠지죠. 걸려봐. 우리 아빠 당뇨병인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계속 운동해야 되고요. 지옥이죠.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합병증 걸려갖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인병이에요. 성인병.
자, 항상성. 이제 마지막입니다. 항상성. 항상성 두 가지 있네요. 하나는 체온 조절 과정이 있고 하나는 혈당량 조절 과정이라 있네요. 맞나요? 호르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체온 조절 과정과 혈당량 조절 과정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정확하게 외우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간단하게 봤을 때 끝 아니야. 자, 우리 체온 몇 도예요? 6.5.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36.5도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요. 그지 길이야. 무지. 그자. 그냥. 우 반갑구나. 반가야. 이놈 새끼야. 지시연아. 얘서도 왜 아무 짓도 안 해요?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뻥치지 마세요. 손 드세요. 반갑구나. 오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얘서도 만졌는데? 예서도 만졌어요? 네. 못 봤어요. 쌤 저는 안 맞았어요. 근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얘도 향기 이렇게 맡았는데. 괜찮은 랩도예요. 자, 체온 조절 갑시다. 자, 내 몸이야. 작아요. 추워. 비율이 안 좋다. 그다음 뭐해? 더워.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개잖아. 그치?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가분수 같아. 옷 입어야죠. 추우면 두 개 돼요. 무조건 두 개. 껴입어. 여러분들 추울 때 집에서 뭐 합니까? 자요. 보일러 틀어요. 추울 때 자요? 보일러. 이불 안에서 귤 먹어요. 보일러 틀겠죠. 창문 열어요, 닫아요? 닫겠죠. 닫죠. 그거야. 그럼 내 몸에서도 마찬가지야. 열을 뭐 해야 되겠어? 차단. 열을 차단. 이렇게 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겠죠. 단열. 그쵸? 또 열을 뭐 해야 될까? 내 몸에서? 만들죠. 만들어야겠지. 그거 두 개라고. 아. 근데 아까 세포호흡할 때 열을 뭐 한다 그랬어? 열이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추우면 세포호흡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세포호흡을 열심히 하려면 뭐 나와야 돼? 티록신. 어서. 티록신. 어서. 갑상. 갑상샘에서. 그치? 근데 갑상샘은 또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었지? 네. 어서. 내가 내하수체에서. 내하수체를 또 자극하는 애가 누굴까? 간내. 간내가 뭐 한다 그래서 감시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앞에 내용하고. 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거지. 어려. 근데 지금 머릿속에 쫙 외워져 있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지. 어려운데? 역시 과학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앞에 걸 외우면은 저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이해 갔어? 그리고 이 기껏 뭐 보일러 죽으라고 틀어놨는데 창문 확장 열어놓으면 참 좋아하겠다 부모님이. 그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죠? 엄마한테만 맞아? 뭐 아빠한테 뭐 날아차기 나라고 뭐 그러겠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 추울 때 몸이 어떻게 돼요? 움츠려지는 거야. 움츠리면 표면적이 어떻게 될까? 추워요. 줄어들겠지.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열이 발생하는 걸 최대한 막아주겠죠. 그리고 추우면 닭살 돋죠. 털이 바짝바짝 이렇게 쓴다고. 바짝바짝 쓰면 어떻게 될까? 층이 생기죠. 이해가? 그러니까 열이 발생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연결해주면 된다고. 그럼 더우면 반대지. 맞죠? 티록신 분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더워 죽겠는데 보일러 계속 틀면 난리 나죠, 그죠? 그러니까 티록신 분비를 억제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내하수체에서 갑상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갑상선에서도 티록신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럼 저절로 어떻게 될까? 열을 발생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요? 아니요. 해야죠. 저 이렇게 피고 있죠? 그런 거. 또 땀 나죠? 왜 땀 나요? 냄새 나라고? 체온에 열을 여러분들 저 땀이 나게 되면 걔네들이 증발해갖고 바깥으로 나가잖아. 증발될 때 열을 흡수해갖고 나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땀 나고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럴 때 있잖아. 오줌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울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거 오줌 쌌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을 빼가거든요. 거기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희한하네. 자, 한번 갑시다. 정상 체온에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고 체온이 낮아지면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낮아지면요. 저온 자극이 어디로 간다고? 누구를 자극한다고?
간내를 자극하는 거야. 간내가 감시하는 애라 그랬잖아. 지금 따라가고 있어? 네. 그러면서 간내. 그래서 간내에서 다이렉트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이 방출하는 걸 감소시켜줘요. 됐나요? 그리고 또 내하수체로 가서 어디로 가서? 내하수체로 간내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 내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갖고 티록신이 나오고 그럼 티록신이 나오니까 뭐가 될까?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열을 발생하는 거를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우면 떨죠? 떨면 마찰 생기죠? 그거에서 또 열을 발생을 시키겠죠. 그렇게 연결해주면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더울 때는 반대. 그렇게만 연결하면 돼.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 볼게요. 정상 혈당량에서 뭐해서? 정상 혈당량에서 첫 드셨어. 그러면 혈당량이 뭐 해야 돼? 높아지겠죠. 그럼 다 감소시켜야겠죠? 네. 그럼 어디로 가? 이자. 이자에서 뭐 나와? 인슐린이 나와서 간에서 누구로 바꿔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거야. 요거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되는 거고 반대로 정상 혈당량에서 운동을 했어. 혈당량이 혈당량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어디서? 이자에서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와서 뭐가 나와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거꾸로 글루코젠으로 저장되어 있던 애를 뭐로 바꿔줘? 포도당으로 바꿔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 갔니?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앞에 거가 외워지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예서 일어서. 책 덮어. 덮어. 티록신 분비 촉진. 아, 맛있지. 응. 여기 이자? 땡. 앉아. 쌍쌤인가? 앉아. 티록신? 수연이 일어서. 심장 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아데레날린? 아드레날린 다른 이름? 에피네프테. 예? 에피네프테. 네프테. 네프테룬? 에피네프탈레인? 탈렌. 에피네프린이에요. 앉아. 이내 일어서. 혈당량 감소. 땡. 앉아. 호연이 일어서.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에스트로겐. 어디서 나와요? 난자. 난소. 난자. 난자. 땡. 앉으세요. 민정이 일어서. 선생님이 너무 혈당량 증가. 글루카곤. 어서 이자. 집에 가. 뭐?